안녕하십니까. 전동 Q&A 공부방 동화쌤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비문학 지문에서 이게 어려워가지고 뭐 늦게 풀기도 했지만 잘 안 됐다고 하는데 비문학 풀이 하는 거 잠깐 점검한 다음에 오답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비문학 나왔는데 이 비문학을 볼 때는요, 이 비문학이라고 생각 안 하고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게 갈래별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과학이다, 경제다, 미술이다, 이렇게. 왜? 수학책을 쓰는 방법하고 과학책을 쓰는 방법과 경제책을 쓰는 방법은 다르죠. 이런 것처럼 그 갈래별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런 유형이 나오면 어떤 방식으로 풀어야 될지도 확정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전체를 봤을 때 이제 거칠게 쭉쭉쭉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았으니까 풀이를 했고, 시간이 많지 않아서 틀린 거는 뭐 이해는 해요. 그런데 어쨌든 비문학 풀이를 할 때 선택지부터 볼까요? 제시문부터 볼까요? 이 제시문부터 볼까요? 선택지부터 볼까요? 전 제시문부터 봐요. 제시문부터 봐요. 그러면 제시문을 볼 때 이렇게 건강 상태에 관한 것이구나, 혈흔 조사구나, 검사 키트구나. 두 번째, 이 키트 중에 LEIE 키트라는 게 있구나. 다음에 세 번째, 이렇게 올라가면 그 다음에 키트에서 여기에 보면 주로 사용하는 게 직접하고 경쟁 방식이구나, 또는 이렇게 역삼각형식으로. 그러니까 뭐라고요? 혈흔 검사인데 LEIA인데 이 직접과 경쟁 방식이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스크랩을 하는 건 몇 초 안 걸리죠? 그런데 그게 뭐라고요? 이렇게 한편 신속성과 효율성, 그러니까 그 특성에 대해서 여기 쓰는구나. 한편이니까 완전히 나눠서. 그 다음에 그렇게 하는데 이게 여러 번을 해야 정확도가 되는구나 라는 것만 알면 어디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이렇게 칸을 나눠서 획득시키는 게 중요하거든요. 처음에는 이렇게 나눠놓으니까 가독성이 좋죠. 네.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끊어놓음으로 인해서 여기에 대략의 수제가 두 발씩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읽고 선택지를 읽어도 충분히 이 선택지에 여기에 뭐 나왔었어 이렇게 하면 어차피 선택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죠? 선택지를 봐야 되는데 이게 제시문을 다 읽었는데 왜 제시문을 읽었죠? 내용 이해하려고. 그럼. 맞아요. 근데 제시문의 내용을 다 이해해야 되는데 선택지를 보면 어떤 내용을 이해하는지 더 특정이 되고 목적독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대략적으로 두 갈식으로 본 다음에 선택지를 봅니다. 먼저. 그 선택지의 중요한 단어를 골라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 35번 보면 내용으로 알 수 있는 것이니까 아닌 것이니까 여기에 뭐라고요? 80%에 맞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압축 내용이 되는데 이 제시문은 그냥 글인데 이거는 문장 개요로 압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단어들을 골라내면 이걸 읽을 때 굉장히 빠르게 요점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해가 더 편하다는 거죠. 이해됐나요? 자, 그 다음에 기억니은은 일부니까 기억니은 아까 봤었어. 기억니은이니까 일부는 되는데 이걸 전체를 이해하지 않더라도 요 부분이니까 이 문제를 푸는 것보다 이 문제부터 풀었어야죠. 왜 그렇게 되냐면 이거는 전체를 알아야 맞을 확률이 있지만 이거는 여기 위에 조금이고 이 단락만 약간 끊었던 세 번째 단락만 열심히 읽으면 풀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거부터 푸는 게 시간적인 효율성은 훨씬 좋죠. 자, 그 다음에 37번은 맞았어요. 이걸 보면서 자, 이렇게 지어나가고 잘 풀었어요. 흔적 자체도 좋아요. 그런데 자, 진양성이라든가 아니면 위음성이라는 거를 위는 동그라미 치고 지는 세모를 쳐서라도 구분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확인을 했으면 덜 헷갈리고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아서 나중에 실수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잠깐 운동하면. 그러니까 동그라미 세모로 진양성과 위음성은 세모, 위음성은 동그라미니까 동그라미를 쳐놓은 다음에 여기서 맞춰서 동그라미 세모가 맞는지를 확인해버리면 더 좋을 것 같죠? 그래서 37번을 풀면 그럼 결국은 38번 하나 남는데
을거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것들이 그죠? 이것들의 주제가 이 문제, 제시문을 주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도 적절하지 않은 것이니까 선택지에 필요한 단어들을 다 정리를 해놓은 거는 의미가 있잖아요. 맞지 않나요? 근데 이 주제는 뭘까요? 그럼 이거를 끊어줘야죠, 문장별로, 보기를. 문장별로 끊으니까 보기는 뭐예요? 자, 첫 문장에서는, 병원수지 균이 있다. 근데 정확도다. 정확도 아까 끝부분 나왔는데. 신속하게, 빠르다. 끝부분 나왔었는데. 다량의 사료로 효과적이다. 최근에, 그럼 요 최근이 중요한 거겠네요? 자, 그러면 기존 방법보다 정확도는 낮지만 저렴하고 빠르게. 그죠? 그렇다면 뭐라고요? 여기에 저렴하고 빠르게. 근데 뭐라고요? 저렴하고 빠르게. 감염 속도가 빠름으로 빠르게. 그죠? 그래서 분석도가, 이거는 시간이 너무 들이니까 빠르게 하는 키트가 배달되었다. 그럼 적절하지 않은 것이죠. 저렴하고 빠른 게가 아닌 것을 찾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해서 선택지를 보면 1번은 제조하게 되는데 2번은 복합체는 모르겠고 세모, 3번을 봤을 때는 오염 여부 검사하죠. 4번은 민감도가 빠르게 되죠. 그 다음에 균이 검출되지 않을 수도 있죠. 정확도가 떨어지니까. 그런데 이건 맞은 거 했네요. 제일 맞는 거 해버렸네요. 그러니까 순간 착각을 해버렸죠. 자, 가장 기본적인 맞는 것은 동그라미 치고 아닌 것은 세모 치고 모두 걸라는 별표를 쳐야 되는데 제일 맞는 거 골랐어. 근데 여기 보면 분석으로 균이 아닐 수도 있다. 정확도. 이거 뭐라고요? 빠르게. 정확도는 떨어져도 빠르게. 그럼 아닐 수도 있다. 그럼 제일 주제랑 맞죠? 그러니까 첫 번째 에러가 는 이유는 보기는 주제를 특정시켜야 되는데 보기의 주제를 특정을 못 시켰다는 거예요. 보기의 주제를 골라야 되는데. 그죠? 그럼 이거 맞을 수 있었죠? 빠른 시간에? 이거 풀었죠? 그럼 이거 한 문제만 풀으면 하나, 두 개를 더 맞죠? 이거를 틀리더라도 막상. 그러면 벌써 등급이 하나 올라가 버리죠? 자, 그러면 자, 지금 학생 그냥 본 거 보여서 첫 번째는 뭐라고요? 위에 맞는다. 이거 없어요. 아는 거 세모 쳐야 되는데. 아는 것은 맞는 게 4개나 되기 때문에 보세요. 이게 틀린 거예요. 이게 필요. 요점 정리를 돼서 문장 개요로 굉장히 힌트가 좋은인데도 불구하고 이 선택지를 비교를 해서 이거랑 비교해보니까 이거랑 비슷한 것 같아. 이게 맞는 것 같아. 이거만 동 떨어졌어. 보기 주제를 보니까 이런 주제인데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것만 모르겠어. 그럼 확인하면 되죠. 그거만. 이해됐나요? 그렇기 때문에 아닌 거 맞는 거를 푸는 거 요거 하나만으로 한 등급이 올라가네요. 이걸 연습시켜서도. 제일 기본적인 건데. 그렇지 않나요? 자, 두 번째는 뭐라고요? 첫 번째는 이게 잘못됐고, 두 번째는 보니까 보기를 보면 보기의 전체 내용도 중요하지. 이거의 주제가 뭐냐? 그래서 이게 요구하는 전체 주제. 그럼 보기를 이렇게 끊어주면서 최근 이렇게 나오면 끊어주면서 이 뒷부분에 나와 있는 포인트 내는 주제를 확장됐으면 충분히 풀 수 있었는데 이게 확정이 안 되는 게 두 번째네요. 자, 세 번째는 이렇게 전체 두 가지로 빠르게 읽은 다음에 문제들만 비교를 했어도 이걸 맞을 가능성이 있었고 이것도 충분히 찾아낼 가능성이 있었는데 요 부분만 보기 때문에 이것만 집중 하나만 했으면 이걸 부담 없이 풀어나갈 수 있었는데 조금 아깝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두 갈씩으로 읽은 다음에 제시문 말고 이 선택지를 비교를 해서 아닌 것이니까 전체 흐름을 잡았으면 훨씬 이 제시문을 풀 때도 빠른 시간에 풀면서 답에 근접할 가능성이 있었는데 너무 이 글을 읽느라고 시간을 끌고 답답해 했기 때문에 그죠? 요게 아까 진음성하고 그거네. 위음성하고. 그럼 요거 푸느라고 한 문제. 저 위에 푸느라고 한 문제. 그죠? 그러다 보면 자, 이거 보느라고 이 위음성 푸느라고 세 번째 단락 풀고 이거 푸느라고 여기 이 위에 푸느라고 하나 이거 풀고 두 번째 단락 풀고 네 번째 단락을 풀었으면 이거를 골라냈으면 전체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가 잡히고 흐름을 잡히면 이 선택지 4개를 읽어가면서 아, 이게 틀릴 수도 있겠구나. 이거부터 점검해야지. 라는 생각을 잡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본인이 봐봐. 35분도 보면 핵심 단어로 해서 1번은 뭐예요? 시료 흡수. 그러면 여기 시료 패드, 흡수 패드가 그죠? 그러면 시료 패드, 흡수 패드 요거만 체크해 놓으면 되네요. 이거 2개는 찾았어요. 아, 찾았어요. 그러면 3번 보면 정상적인 키트의 검사선이 발색되지 않으면 표준선도. 그러면 뭐 찾아야 돼요? 발색, 표준선 요 단어로 찾아야 되네요. 4번은 뭘로 찾아야 돼요? 목표. 그러면 표지물질, 시각적, 그럼 표지물질이라는 단어를 찾으면 되네요. 그럼 5번은 뭐 찾아야 돼요? 검사선. 발색. 그러면 되네요. 검사선, 표지물질. 이렇게 핵심 단어 근처에. 그럼 이것도 검사선 있잖아요. 그러니까 3번하고 5번은 같이 검사를 해야 되네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용하여 검사할 때, 사용할 때는 똑같네요. 그런데 요거는 3번에서는 정상적인 키트의 검사선이 발석되지 않으면 표준선도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거는 똑같은데 시료의 목표 성분이 되어 있지 않으면 검사선도 발색될 수 있다. 발색되지 않는다. 그럼 발색을 중심으로 해서 검사선하고 뭘 봐야 돼요? 목표 성분. 이 두 단어로 비교만 하면 되네요. 이렇게 뭘 찾아야 되는지. 뭐라고요? 검사선이라는 단어를 찾아서 뭐라고요? 발색을 비교하는데 그 발색과 관련해요. 표준선과 목표 성분을 구분해서 찾으면 이 둘 중에 하나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읽을 때 검사선이라는 걸 봐야 된다. 뭐라고요? 검사선. 발색 표현이다. 이렇게 확정하고 이걸 읽는 거랑 그냥 읽는 거랑 목적독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그렇게 체크를 여기다 했다고 쳐봐요. 이거를 선택지를. 그러면 이거를 다시 읽더라도 본인의 방법으로 읽더라도 명확하게 뭘 골라야 될지는 정해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걸 푸는 방식 때문에 5점 정도를 덜 맞는다고 나는 생각을 한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기처럼 문제 푸는 방법이 유형별로 확정이 안 돼서 한 개, 3점 정도를 덜 받고, 이렇게 동그라미 3번, 4번을 안 해서 시간을 많이 끌고, 왜 이렇게 어려워? 뭐 이렇게. 왜? 맞는 거 찾아라. 틀린 거 찾으라고 했는데 맞는 게 5개야. 맞는 거 찾고 있어. 4개 중에서 이것도 맞는 거 같고, 이것도 당연히 맞지. 틀린 거 찾아라는데.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혼란스럽지. 왜 이렇게 난이도가 높아?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당장 발견되는 거는 이런 문제풀이에 오류가 있다는 거죠. 이해됐나요? 자, 다음에. 자, 보시면, 이렇게 끊어서, 이렇게 되는데, 지금 체크된 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 뭘 조사하는 거예요? 혈흔이에요, 혈흔. 그러면 혈흔 검사용 키드니까 혈흔 키드예요. 혈흔 건강 키드. 제작, 과학, 원리 다 일반성이니까 안 봐도 돼요. 그러니까 비용이 쉽고 정확하게 검사하는 키트 요거 당연한 거니까 빼도 돼요. 이게 혈흔이니까 항원 한차 반응도 당연한 거예요. 시료 분석 형태 키트 발전되니까 여기까지 볼 게 없네요. 그 끊어놓으면 되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뭐냐? 항원 항체 반응 맞아요. 항체가 결합하는 반응 많아요. 이건 당연히 정이니까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물 때문에 배웠죠. 체크 안 해도 돼요. 근데 뭐라고요? 휴대성, 분석시간 짧은 1, 2 이게 뭐라고요? 측면 유동 분석법이니까 L 그냥 L 하면 돼요. L이 발견됐다. L 키드. 그럼 뭐라고요? 혈흔 L 키드 하면 끝나네요. 자, 그런데 체크를 했는데 다 짧게 했으니까 여기까지는 자, 시험 보는데 이게 뭐가 중요한지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이걸 천천히 읽으면서 건강 상태를 생각해야 돼. 수능 보면서 진단해야 돼. 병재 현상 심각해.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거죠. 글을 읽는 목적은 뭐예요? 시험독은. 이게 시험에 나오느냐, 시험에 나오지 않느냐, 이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 이렇게 시험 볼 때, 자, 여기서 시험 볼 때 나오는 게 뭘까라고 생각하면, 여기에 다 나오네요. 휴대성, 분석 시간, 뭐라고 또 해요? 적은 비용, 쉽고, 쉽게, 빠르게, 정확하게. 1, 2, 요건은 1, 2, 3, 4. 맞나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5, 그 다음에 6,
이게 나오겠네요. 그 시험에 뭐가 나오는지를 염두에 두고 읽어가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자, 그런데 자, 두 번째 거로 보시면 자, 그러니까 빠르게 이걸 읽었어도 아니면 설령 읽지 않았어도 안 나왔잖아요. 이게 나왔나요? 이게? 없죠? 그러니까 이걸 왜 읽었어요 도대체? 2번에 나왔어요? 3번에 나왔어요? 4번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러면 이 문제 이게 나온 부분은 자세히 읽어도 되지만 이 부분은 엄청나게 빠르게 하고 신경 안 써버리고 그냥 넘어갔어야 되네요. 근데 보세요. 이걸 푼다고 치면 이게 뭐 찾아야 돼요? 시료패드, 흡수패드라는 단어 체크해야 돼요. 아는 것 이렇게 치고 크게 주의해, 뾰족해. 이해됐어요? 이만하게 치시라고. 주의해, 조심해, 뾰족해 아닌 거야. 자, 치료패드, 흡수패드 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아, 항원항체 반응 당연하네요. 네. 그죠? 목표 성분은 항원이다, 항체다. 요것만 확인하면 되네요. 네. 걱정되면. 그죠? 네. 목표 성분, 검출하는 목표 성분은 항원이다. 목표 성분 항원인지 항체인지 확인하면 되고. 이건 뭐라고요? 패드. 요거는 뭐라고요? 검사선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 검사선을 중심으로 해서 발색 있다, 안 된다. 근데 이거는 뭐라고요? 표준선을 찾아야 되고, 요거는 뭐라고요? 목표 성분을 찾아야 되고. 이해됐나요? 네. 이거는 뭐라고요? 표지물질. 이건 표지물질이고, 표지물질. 목표 성분. 요 목표 성분 두 개 해야 되네요. 있더라도, 이거는 없더라도. 목표 성분이 없더라도. 목표 성분이 있지 않더라도. 이거는 목표 성분이 있더라도. 이렇게 표시해놔야죠. 네. 이렇게 체크를 해놓고 읽어보면 키트에 나타나는 선을 통해 액상의 치료에 검출하는 목표 유무 확인할 수 있다. 끊어주고 키트는 가로로 긴 납작한 막대 모양. 이거 필요 없었죠. 이거 푸는데. 네. 시료, 결합 어디서 봤는데? 아, 시료 여기 있네요. 그럼 이거 체크해야죠. 시료. 흡수 여기 있네요. 배열된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시료 패드는 흡수 시료, 결합 패드 복잡해 반응을 지나 흡수의 패드로 이동한다. 이렇게 되네요. 이 시료 패드에 대해서 쓴 거네요. 결합 패드에 대해서 쓴 거네요. 여기 표지 물질을 봤었네요. 이렇게. 아, 이거에 대해서 이거에 대한 단어가 나온 거네요. 일반적으로 모양이 되는데 지금 이게 제가 자세히 이해하면서 보고 있어요. 끊어서 딱딱딱 이렇게 좋게 표시하고 있어요. 끊어서. 왜? 아, 이게 필요해? 그럼 그 부분 찾아서 읽으면 되잖아요. 네. 일반적으로 목표 성분, 키트, 반응만, 항체 모양, 항체들이 예? 띠 모양으로 고정되어 있는데 그럼 항체들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지? 뭐라고요? 목표 성분은 일반적으로 목표 성분을 검출하는 키트 반응막에는 검출하기 위해서 항체들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항원이죠. 네. 그러면 이렇게 쓰든 이렇게 나중에 체크해 놓으면 그럼 수능을 보거나 복습을 할 때 굉장히 빠르지. 요것 때문에 이렇게 갔다. 그럼 읽어보면 되니까. 자, 시드패드와 같다는 검사선, 다른 가닥은 표준선이다. 그러면 시료패드와 가까운 쪽이 검사선, 다른 가닥은 표준선이다. 검사선, 표준선. 아직 여기 안 나왔죠, 정확하게. 근데 이거는 됐죠. 그죠? 시료를 흡수하는 역할을 한다. 이것도 어디서 찾았어요? 시료, 흡수. 요게다. 그 전에도 순서대로 구조. 이렇게 흡수. 불어난다. 종류가 있다. 일반적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자, 여기에서 보면 표지물질, 여기 아까 표지물질 여기 나왔죠? 검사선에 놓이면 발색 반응에 의해 자, 이렇게 왜 체크해요? 여기는 시료패드, 여기는 결합패드, 여기는 표지물질, 여기 항체 반응. 여기는 표지물질. 이렇게 관련된 단어 가지고 찾으면 되잖아요. 이해됐어요? 그리고 결국은 주어가 있으면 그 주어가 있고 서술어가 있고 그에 대한 목적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어와 목적어의 관계거든요. 서술어가.
그렇다면 여기에 나오는 건 표준선은 어떤지, 표준 물질은 어떤지, 목표 성분이 어떤지, 이게 주어로 해가지고 그 주어에 해당하는 설명하는 서술어만 찾아주면 그 서술어가 여기에 있다, 없다 이렇게 달라지겠죠. 이 단어 자체가 검사선 자체가 달라지는지 표준 물질 단어 자체가 달라질 가능성은 없잖아요. 이해되나요? 국어는 과학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없다, 있다, 크다, 작다, 늘어난다, 줄어난다 이게 중요하지. 몇 퍼센트가 늘어나고 뭐 그건 과학이지. 국어 시험인데 거꾸로만 안 얘기하면 되지. 이해됐나요? 네. 자, 그런 식으로 되면 또 올라가 보면 자, 검사선이 발색되어 나타나는 이거 발색됐어. 그러면 발색 동그라미 되어 나타나는 반응선을 통해 목표 성분의 유무 이게 아까 문제였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쭈루룩 급여 끝나는 거였네요. 근데 그 내용이 이 뒤에 또 나온다는 거네요, 이렇게. 그런데 직접 방식하고 경쟁 방식이 있으면 경쟁은 세모 치고 직접은 동그라미 치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직접 방식에는 이 직접 방식을 치는 게 아니라 내용에서 직접 방식 복합체에 포함된 특징 물질은 그럼 복합체에 있어요. 결합할 수 있는 항체이다. 그럼 항체 아까 나왔네요, 그죠? 목표 성분에 결합할 수 있는, 그죠? 그 다음에 시료에 포함되어 있으면 그러면 시료에 뭐라고요? 목표 성분이 포함이네요. 이렇게 시료에 항체 1차적으로 결합하고 이후 검사선에 고정된 항체와 결합한다. 결합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항체와 결합한다. 따라서 발색됐네요. 아까 동그라미 쳤죠? 발색되면 시료의 목표 성분이 검출됐다고 판단한다. 자, 그럼 끝났죠? 하나? 한편, 그럼 반대죠. 이렇게 끊어줘야죠. 경쟁 방식. 복합체에 포함된, 아까 포함했죠? 똑같이? 항체, 목표 성분에 대한 항체가 아니라네요. 그럼 항체가 아니라네요. 그죠? 네. 항체가 아니라 자체이다. 이렇게 써줘야 되네요. 네. 자, 시료의 목표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면 시료의 목표 성분과 복합체의 성분이 서로 검사된 항체와 결합하려 경쟁한다. 이렇게. 그러면 목표 성분이 뭐라고요? 시료의 목표 성분이 포함된 복합체의 목표 성분이 서로 시료의 목표 성분 과죠, 두 개. 시료의 목표 성분과 복합체의 목표 성분 두 개가 서로 결합하려 경쟁한다. 그죠? 네. 그러면 경쟁한다. 경쟁, 그래서. 자, 이거 동그라미는 뭐였어요? 복합체, 시료의 포함. 한 후에 이렇게 한다. 이거는 목표, 여기서는 어떻게 써요? 직접은 포함되어 있죠. 네. 근데 여기에는 뭐라고요? 목표 성분에 대한 항체가 아니죠. 네. 복합체에 포함된 특정 물질이, 이거는 뭐라고요? 특정 물질이 결합할 수 있죠. 네. 이거는 아니죠. 네. 그러면 이거는 결합할 수 있는 거고, 이거는 아니죠. 네. 이 두 개가 다르죠. 네. 그거에 따라 이거는 아니기 때문에 경쟁하죠. 네. 이거는 목표기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거랑 결합하죠. 네. 이때, 자, 시료의 목표 성분이 충분히 많으면, 그러면 복합체의 목표 성분이 검사 상처와 결합하는 것을 방해함으로, 많으면 조건으로, 많으면 이렇게 나야죠. 네. 응? 방해함으로 발색되지 않는다, 이렇게. 방해함으로 이렇게 연결해놔야죠. 직접 방식은 큰 거. 직접 방식은 세균, 동그라미. 분자량이 큰 거. 경쟁 방식은 항생물질, 작은 거. 이렇게 하면 다 구분되네요. 동그라미와 세모로. 자, 그러면 이렇게 표시하고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표시했으면, 자, 키트는 직접 방식이 있어. 동그라미가 있어. 직접 방식은 복합체고 결합되어 있어. 특정 물질이 시료에 포함되어 있어서 결합하고 그 이후에 결합해. 그래서 발색돼. 검출된 거야, 그게. 그거는 뭐라고? 세균이랑 단백질이야. 이해되나요? 훨씬 편하죠? 또 반대로 한편 얘는 항체가 아니에요. 목표 성분이. 그러니까 자체예요. 그러니까
시료의 목표 성분과 복합식의 목표는 서로 경쟁해요. 근데 목표 성분이 충분히 많다면 방해를 해요. 방해해서 발석되지 않아요. 얘는 뭐라고요? 검출되는 게 발석되는 거겠지. 그럼 이거는 항생 작은 경우에 쓰여요. 그러면 2번 아까 이거 풀 거 충분히 풀었죠? 이해되나요? 자, 다시 또 보시면 근데 어려운 것 같지만 이제 순식간에 그 어떤 걸 정확하게 이렇게 풀게 되면 순식간에 정리가 된다는 거죠. 자, 보시면 한편 여러분 이거 끊어줘야 돼요. 역삼각형 연결하는 다 역삼각형. 왜? 이쪽도 관여가 되고 이쪽도 관여가 되니까. 근데 긍정 부정은 동그라미 세모로 표시해야죠. 두 개 대립되는 부서는. 자, 검사형 퀴즈는 휴대성, 오케이, 신속성, 정확성 다 됐잖아요. 여러 번 당연하잖아요. 순서. 그럼 이거 끝나버리죠. 별일 아니네. 그죠? 목표 성분이 들어있고 판정되면 양성. 그럼 양성이다. 시료에 목표성이 들어있다. 목표 성분이 들어있다고 판정되면 양성. 이때 실제로 존재하면 진양성. 목표 성분이 없다면 위양성. 그러면 위양성 실제로 존재하니까 진양성 동그라미 치고 목표 성분이 없으면 위양성으로 세모 치면 되네요. 자, 반대로 끄고. 자, 이건 양성에서는 진양성과 위양성이 있는 거고. 그죠? 이건 음성 끊어줬잖아. 이거는 양성이니까 플러스 써놓고 음성이니까 마이너스 하면 되네요. 이게 진양성이니까 진음성이겠네요. 이것도 위음성은 똑같대고. 이거의 반대잖아.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끝나네요. 됐나요? 자, 다음 거 보면 여러 번의 검색 결과를 통해 키트의 정확도 됐어요. 시료 분석. 정확도는 민감도하고, 이건 민감도하고, 특이도하고, 이렇게 두 개로 나눈다고. 민감도는, 양성으로 판정하는 비율. 그러면 민감도는 양성 비율. 민감도, 양성 비율. 특이도는 목표성이 없을 경우에, 이게 존재하는 거죠, 이거는. 민감도는 존재하는 경우고, 이거는 뭐라고요? 없을 경우에, 음성 판정 비율. 그러면 이거는 음성 판정 비율. 둘 다 높아야 오케이라고. 끝이죠? 자, 그러면 요 내용은 별거 없었죠? 근데 그 위에 거도 플러스 마이너스로 구분했으면 되니까 별거 없었죠? 여기도. 이 위에 거도 직접 하고 경쟁 방식의 동그라미 세모 표시하면 다 정리할 수 있었죠. 그러면 이 위에 한 번 더 읽어서 집은 이 첫 단락도 필요가 없었죠, 별로. 더 정확하게 봐야 될 건 여기서부터, 그죠? 요 단락. 요 단락만 꼼꼼하게 끊어서 읽었으면 1번, 2번 다 푸네요, 3번. 그러니까 이 전체 내용에서 어려운 부분, 다 어렵지가 않다는 거죠. 그 아주 어려운 부분 그거를 쉬운 거를 다 맞추고 시간을 집중시켰으면 충분히 풀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를 다시 돌아가서 보면 어쨌거나 35번에 1번을 풀 때는 그죠? 여기에서 보면 키트, 정상적인 키트에서 검사선이 발색되지 않으면 표준선도 발색되지 않는다라는 표준선이라는 단어가 어디 있어요? 여기죠? 그럼 표준선은 단어를 쓴 게 여기하고 또 다른 데 있어요? 아까 못 찾았죠? 여기밖에 없었죠? 자, 표시물질이 검사선이나 표준선에 놓이면 발색 반응에 의한 뭐라고요? 반응선이 나타난다. 이거 하나 있었죠? 표준선이라는 단어가. 근데 표준선도 발색되지 않는다. 근데 발색 반응에 의해서 나타난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는 안 나타난다고 했어요.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그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핵심 단어. 핵심 단어가 어디에서 쓰였냐? 여기에 쓰였다. 근데 이거는 평가가 뭐냐? 나타난다, 나타나지 않는다. 그거만 보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표준선이 발색된다를 찾아야 되고, 있구나. 이거는 검사선이 발색될 수 있다. 맞았네? 검사선, 표준선 이 두 개네. 그러니까 3번과 5번은 같이 봤어야 되죠? 그럼 요 마지막 문장, 요거만 가지고 두 개를 동그라미 쳤으니까 해결할 수 있었죠?
자,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학생의 문제점이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문제를 쓸 때 동그라미 세모 맞는 거 아닌 것 했을 때 요거는 80%가 맞는 것이고 요거는 하나하나 맞는 것이니까 찾아봐야지만 이거는 제시문부터 절대적으로 비교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으면 아니면 동그라미 세모 별표를 쳐놨으면 좀 유려하게 찾았을 거다라는 생각이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보기를 정리하는데 보기의 주제를 지금 안 뽑고 있다 명확하게. 세 번째는 뭐예요? 이렇게 두 갈식으로 읽은 다음에 선택지를 보고 다시 두 갈식에서 필요한 걸 찾되 두 갈식으로 이 선택지를 보기 때문에 이 두 갈식에 필요 없는 것들을 과감하게 잘 가볍게 읽고 정말 포커스로 읽어서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것은 이 전체 단락에서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간단하게 분석되니까 여기만 읽으면 되네 복잡한 건 여기밖에 없네 라고 특정되면 전체에서 한 문제만 특정지어서 열심히 풀면 된다고 부담감을 덜 느껴야 되는데 부담감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네. 이 문제 풀면서 됐나요? 네. 자 다음에 자 이제 문제를 보면 자 이렇게 이제 이건 대화형이라고 그러거든요. 대화형. 네. 대화형으로 됐을 때 학생이 좀 아까운 거는 자 여기에서 여기 대조 표현 방식은 왜 읽을 수 있었냐면 자 3번에서 논란이 있다고 했죠. 네. 근데 이렇게 밑줄 치면 앞뒤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3번 뒤에 걸 확인해봐요. 그럼 3, 응 좋아했죠. 네. 3번이 말하고 응 좋아했죠. 네. 뭐가 좋은지 확인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 말 대조를 생각했어야 된다. 이해됐어요? 자, 그러니까 전체를 읽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나오면 A, B를 읽는데 A, B 이렇게 사람형이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읽어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1번만 쭉 읽어요. 끝까지. 그 다음에 2번만 쭉 읽고 3번만 쭉 읽어요. 그럼 뭐라고요? A 학생의 캐릭터, 1번의 캐릭터가 명확해지고 2번의 캐릭터가 명확해지고 3번의 캐릭터가 명확해져요. 그게 언제? 4번 풀 때 도움이 돼요. 이해됐나요? 그러면 전체 흐름의 맥락 속에서 이 대조라는 걸 충분히 찾을 수 있었는데 그리고 바쁘세요. 자, 좋은 점도 문구에 포함하면 좋겠어. 그랬더니 그런 문구는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을까? 그랬더니 대조. 아, 응, 좋아. 그랬어요. 그 3번이 얘기했어요. 응, 좋아. 했어요. 그러면 1, 2, 3번이 한 번씩 1, 2, 3, 1, 2, 3, 1, 2, 3 이렇게 있죠. 그러면 요 전체 내용들을 내용 단락으로 이건 A죠. 한 단락. B 한 단락이죠. 그러면 이만큼의 국어이 하나의 내용 단락이겠죠. 그러면 C 한 단락 나오겠죠. 그 전체를 보고 푸셔야 하는 겁니다. 한 단락은. 영향을. 후터는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걸 틀린 이유는 뭐냐. A를 보면 A를 연속으로 이렇게 A를 읽어줘서 흐름을 간단하게 빠르게 체크할 수 있으면 아주 오래 읽지 않더라도 순식간에 3번이 말한 앞뒤 것을 읽으면 분명히 대조를 찾아나갈 수 있는데 그게 이거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흐름 중에서 푸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안 돼서 틀린 건 좀 아쉽게. 됐나요? 네. 다음 거. 자, 다음 13번. 13번인데 아까 이제 말할 때 읽어보니까 거기에 보면 도매값이라고 하는 거에서 사이시옷인지 몰랐다고요? 아니 이게 합성명사가 아닌 줄 알았어요. 얘만 합성명사. 아, 도매 가격. 가격하고 값은 똑같은 거잖아. 근데 아. 도매의 값을 그냥 합친 건 줄 알았어요. 사이시옷이 있다는 거하고 없다는 거가 이 위에 보면 사이시옷이 표기에 고려된 조건인데 고려됐으면 단어의 분리상 합성 명사여야 되는데 네. 그래서 기억이 틀렸다. 네. 1에 1가지 조건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A, B, C, D 이거 몇 가지예요? 네 가지. 이 뒤에도 세 가지가 있으니까 5가지네. 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게 한 개씩 매치시켜서 요건 A와 관련된 거야, 이건 B와 관련된 거야 이렇게 써본 적은 있어요? 아니요. 그렇게 매치돼요. 보기의 개수와 선택지의 개수는 매치가 돼요. 딱딱딱딱. 자, 그러면
자, 도매값이 합성명사인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했으면 그걸 세모로 치고,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기억 자체는 뭐라고요? 세모. 세모. 그 다음에 나머지를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문제 풀 때 이제 아이들이 왜 실수를 하냐면, 이게 왜 시간도 걸리고 막 그러냐면, 오역수로만 생각해. 이게 맞나 틀리나. 뭐 인생 걸 건데, 왜 오역수로만 표시해? 이렇게 문제를 푸는데, 1번 이거 모르겠다. 맞을지 반반. 6대 3대 좀 애매해. 에이, 그래, 이거 틀렸다고 결정할게.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 번. 네. 집중해서 고민하면서, 그지? 그러면 세모로 표시하고 나머지를 넘어갔을 때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었어? 네, 저는데 다 뭔지 몰라서 뭐에 대응하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그냥 자, 그렇다면 이 보기에 이 A, B, C, D를 분석하는 방법 자체가 없는 거네. 비교해서. 첫 번째는 뭔데? 합성명사. 자, 빨간색 맞춰봐. 첫 번째 거는 합성명사. 두 번째는 고유한자. 고유어가 있는지. 봐봐, 고유어잖아. 네. 그러니까 고유어가 있는지만 확인하면 되잖아. 네. 아니요? 네. 고유어도 있지만 앞뒤로. 네. 그러면 고유어가 하나도 없는 거는 체크라고. 이거는. 근데 고유어랑 한자가 뭔지 대표적인 고유어, 대표적인 한자 빼고는 모르겠어. 그거는 이렇게 되면 멜산 해봐, 멜산. 하늘천 해봐, 하늘천. 하늘 고유어, 천은 한자어. 네. 그 되게 많은데, 그러면. 한자 알고 있으면. 한자로 바꿀 수 없는 거. 그 정도면 됐어? 네. 일정 부분. 자, 그 다음에 C는? 앞말이 모음. 앞말이 모음. 자, 그러니까 이거는 앞말이 모음 아닌 거 제끼고, 이거는 말하고 고유어 없는 거 제끼고, 이거는 합성명사 아닌 거 제끼고, 이렇게 체크해야 되는 거네. 그 다음에 니은은? 니은 소리, 된 소리. 니은 소리나 된 소리 있나 없나만 확인해 보는 거네. 그래서 제껴나가는 1가지 조건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야. 한 가지 조건으로 적절한, 한 가지 조건이 없다. 그러면 요 네 가지에서 자, 찾아보는 거지. 예를 들어서 합성명사 아닌 것, 고유어 아닌 것, 이거 아닌 것, 이거 아닌 것 하면서 제껴나가는데 완전히 다 제껴지는 것은 할 수 없이, 그지? 자, 도매하고 가격은 좀 이게 뭐야? 도매가. 가격도 한자. 도매 값은 가하고 한자 있으니까 고유어지. 그것 때문에 틀린 거네. 고유어인지 아닌지 몰랐다는 거네, 그지? 근데 B랑 볼 필요 없지 않아요? 왜냐면 한 가지 조건만 차이가 나나 보면 되는데 결국은 A랑밖에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아. 그래서 하나씩만 맞춰보면. 그러니까 A냐 B냐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여기 합성명사일 것, 그런데 도매값이 도매값, 소매값, 합성명사냐 아니냐 요것만 차이 난다는 거지. 외워야 되네, 이거는. 쉽지는. 근데 사이시옷의 예외다. 표기에 고려된 조건이다. A가. 그럼 A가 합성명사냐 아니냐를 고려했느냐라는 거잖아, 그지? 존댓말, 조개국, 조개 아래 방, 도매값, 조개국, 존대하는 말 아래에 있는 방, 도매의 가격, 도매상의 가격. 그래서 요거 해설은 뭐라고 나왔어? 해설이요? 해설 본 적 없어? 해설은 안 봤는데 왜 틀렸는지 설명은 들었는데. 어떻게? 틀린 이유는 뭐래? 이게 1번이 제가 이건 그냥 다 몰라서 찍었고 1번이 맞는 이유가 그냥 합성명사 둘 다 합성명사래요. 그래서 둘 다 합성명사라서 1번이 답이래. 왜냐면 A가 차이가 나야 되는데 하나는 합성명사, 하나는 합성명사 아니어야 되는데 둘 다 합성명사니까 1번이 답.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조금 내가 보기에는 마음에 안 들게 냈다고. 무슨 얘기냐면 단어 분류상 합성명사 맞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 고유어 있잖아. 이렇게 보는 게 정상적이지. 이 둘 다 합성명사기 때문에
이게 합성명사 고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보는 거는 요걸 해석해서 풀어라는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에 변형해서 너무 낸 문제라는 거죠. 근데 이걸 틀렸다고 하더라도 애들한테 수능 때는 이렇게 잘 안 나올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말라고. 이해됐어? 어? 자, 다음에 또 뭐 있지? 다 됐나? 자, 그러면서 자, 체크 전체를 분석을 보면 여기에 선택지는 잘 골랐어요. 잘 골랐으니까 잘 풀었는데요. 요거 보면 이거를 보고 읽으면서 하나 해서 한번 5번 읽은 거예요. 5문제를 푸는 거라고. 여기 선택지를 골라놓으면 골라놓은 선택지를 이렇게 보면서 가다 2번이네? 이렇게 뽑아 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전 이 지문을 안 읽어요. 오, 안 읽고 어떻게 해요? 그냥 이렇게. 그러면 선택지를 고른 다음에 쭉 읽으면서 이건 아니고, 이거는 여기 있네? 하면서 이렇게 쓰는 거라고. 네, 골라놓으면 된다고요. 근데 이제 풀이 체크 방식이 하나하나 접하는 것 같다고 이렇게 상호 비교한 다음에 먼저 나가는 것보다 그러니까 선택지 비교의 분량이 좀 적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하나씩 5번을 보는 느낌이라고. 이걸 비교를 한 다음에 단어를 골라서 한 번에 보는 게 아니라. 이해되세요? 뉘앙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거는 잘 읽고 이것도 잘 읽는지 몰라도 선택지를 더 압축해서 풀기 편하게 뽑아놓은 느낌이 없다는 거야. 이해돼? 선택지 상호 비교를 먼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걸 풀던 어떤 걸 풀던 시간이 이런 거는 당연히 하나씩 맞춰봐도 돼. 어떤 거는 근데 모조리 다 그런 방식으로 똑같이 푼다는 거야 지금. 선택지를 비교해서 푸는 게 아니라. 자, 이거는 그래 이거 잘했네. 이렇게 뽑아놔야 된다는 거지 일정 부분. 그죠? 이것도. 근데 또 이런 경우가 많을 것 같아. 앞에 부분하고 뒤에 부분하고 중요한 게 2개가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 풀고 이 앞에 게 잘못돼갖고 틀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것 같아. 한두 개씩. 저 이거 중요한 거 뽑은 게 아니라 그냥 이게 맞는지 틀린지. 아이고 그러면 어떻게 뽑아? 이걸 통째로 가? 그냥 이걸 다 읽고 그다음에 이거 그냥 읽으면서 다 풀어. 그러니까 그러면 굉장한 집중도가 필요하고 에너지 소모가 되는 거야. 똑같은 상황에서도. 맞아요. 그래서 집중이 잘 될 때는 1등급 컷에 걸리고 집중이 안 될 때면 3등급 떨어지고 2등급 자체가 없어버리는 거야. 이런 스타일은.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걸 풀면서 이 선택지라고 단어를 골라서 이걸 끊어가면서 필요한 부분을 또 집중해서 읽는 방법이나 독해를 자꾸 연습시키는 거지. 그러면 이런 문제 유형일 때는 문제 출제의 원리가 이러니까 이렇게 읽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고 지금 자체에서 열심히 풀고 다 했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거고 특히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풀다 보면 앞부분하고 뒷부분에 문제가 있는데 집중력이 떨어질 때는 뒷부분 신경 쓰다가 앞부분 이것만 보면 되는데 앞부분을 좀 소홀히 해서 틀리고 이런 게 나온다고. 문제 풀이 스타일이. 그러니까 이게 100점을 맞기에는 쉽지 않단 말이지. 그러니까 100점을 맞으려면 선택지의 체크를 조금만 더 신경 써서 이게 비교가 되게. 자, 이거 보면 그러니까 차몽이지. 그러면 차몽은 동그라미를 치고 지붕은 세모를 쳐서라도 동그라미 세모 내용을 가서 기억님 비교하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요 한 줄 보고 이 한 줄 보고 이 한 줄 보고 이렇게 5번 풀잖아요. 이거를 비교하면서 하나를 보고 그럼 이거 하나씩 보는 건 이건 맞는데 이것도 하나씩 안 봤어요. 그럼 전체를 보고 쭉 다 읽고 딱 이렇게 보고 그러면 이 선택지만 체크를 어느 정도 좀 더 정교하게 해주면 이거를 보고 까먹으면 휙 보고 다시 보면 되니까 네 방식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는 거지. 근데 봐봐. 네가 제시문을 엄청나게 열심히 보던 안 보던 이 선택지 봐야 되는 거잖아. 100%. 그럼 이거부터 체크하라는데 뭐라는 행동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조금만 더 선택지 체크를 해주고 많이는 하지 말고 봐. 오늘 풀이법에서 첫 번째 맞는 거 틀린 거 동그라미 세모 별표는 무조건 해야겠지. 모든 과목이 다 그래요. 국어 외에도 모든 과목이 다. 이거는 맞는 거 찾는 거야. 맞는 거. 이건 뭐라고? 아닌 거 찾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 선택지 비교 필수야. 이거는 뭐라고? 제시문부터 읽어도 돼. 맞는 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틀린 거 뭘 4개나 읽어. 이해돼요?
이거는 뭐라고? 일부러 체크하는 거. 기억, 니은. 이런 거는 아닌 걸 지워나가는 거 한 다음에 나머지에서 고르는 거야. 모두 고르는 거는. 이게 기본이고, 그 다음에 보기 주제 확실히 체크하고, 이렇게 두 갈식으로 읽는 거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 특정 부분에, 이런 유형은 이 특정 부분을 이렇게 체크해야 돼. 라는 걸 누적시킬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유형에 따라서 틀린 게 발생을 하면, 이런 유형을 어떤 식으로 보면 실수가 적다라는 걸 계속 누적을 해서 연습을 해야지. 이해됐나요? 네. 자, 지금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90점이라고 친다면, 이렇게, 지금 현재 요것만 개선을 해도 94점대나 95점대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네. 제가 볼 때는. 유형을 확장시켜야 98점대 갈 거고, 그 다음에 지금처럼, 우리말을 어떻게 찾아요? 이렇게 미세하게 되는 기본적인 이론들. 네. 이런 것들을 해야 만점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여기에 나와 있는 2점, 만점을 맞으면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들은 찾아서 프린트로 조금씩 줄 거예요. 그럼 그걸 읽고 알면 넘어가고. 왜? 난 당연히 알았는데 조기 눈에 그거 다 맞았는데 유마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왜 삼수하니까 별 신경 안 썼다고. 그래서 틀렸어. 그래서 말도 안 되게 기초적인 걸 몰라. 그러지 않게 흐름을 주면 읽어보고 빠르게 읽어보고 버리고 질문하겠으면 형광펜 치고. 그러니까 오답 플러스 이렇게 기초 개념, 기본 이론의 흐름, 심화 이론 이것들을 해놔야 나중에 문제를 설명할 때 오답을 설명할 때 기초 이론이 바탕이 돼서 설명이 되니까 이거 체크해서 주고 그 다음에 오답의 유형으로 분리시켜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문장식으로 들으려면 1. 동그라미 세모 별표를 쳐라. 됐나요? 2. 보기의 주제는 항상 압축하고 보기 문제와 선택지를 1대1로 대응시켜 버릇해라. 보기에 4가지 조건이 있으면 선택지가 4가지가 나온다고. 이해되세요? 3. 두 갈식으로 읽어보고 선택지로 갔다가 다시 두 갈식으로 초점을 잡아서 읽어봐라. 4. 이렇게 특정 분야, 어떤 분야의 핵심 키워드 문제가 나오면 이걸 어떻게 자세하게 끊어서 읽을지를 생각해봐라. 6. 이렇게 인간관계, 사람관계가 나오면 그 사람의 흐름은 읽어봐라. 나중에 이제 문학도 그래요. 고전도. 여기서 이 천자가 나오면 천자 읽고 신하 이렇게 체크하면 되거든요. 그럼 나중에 이게 인물관계도 때문에 편하게 신하고 찾고 천자고 찾고 이렇게 돼요. 이해됐나요? 네. 오늘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